그럼 10년마다 이 사람이 30살이면 6개 빠지면 얼마예요? 200만 원만 잡아도 1200 곱하기 10년마다니까 돈 나오죠. 한 5천만 원 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번이면 끝나. 임플란트 튼튼해. 그리고 안 줘버려. 자, 머리 이야기했어요. 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눈 이야기했고 코 이야기했고 이빨은 쏙 빠져봐야 하나의 장애율이 한 0.2%밖에 안 돼요. 이빨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다만 이빨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요즘 넣잖아요.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보험사하고. 임플란트 하나 집어넣으면 이전에 200만 원, 25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 수명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법원에서는 10년이라고 봐요. 근데 요즘 의학이 좋아서 한 15년 봐요. 근데 우리는 10년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 빠져봤어. 그럼 10년마다 이 사람이 30살이면 6개 빠지면 얼마예요? 200만 원만 잡아도 1200 곱하기 10년마다니까 돈 나오죠. 한 5천만 원 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번이면 끝나. 임플란트 튼튼해. 그리고 안 줘버려. 그러고 나서 브릿지 하라고 그래요. 브릿지 있잖아요. 그 브릿지 하면 그게 이빨이 씹혀요, 안 씹혀요? 안 씹히죠. 그리고 그 수명도 몇 년 안 가요. 생리를 깎잖아요. 신경주사 놓거든요, 생리 하면. 그러면 어디부터 썩냐면 이것들이 제일 먼저 썩어요. 왜? 안 아프니까 썩어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왜? 생리를 깎아서 끼워야 되니까. 다 깎았을 거 아니에요. 저 깎아봤거든요. 앞에 쪼만하게 뾰족하게 나누고 팍 찔러 넣어요. 안에서 푹푹 썩어 들어가서 싹 빼야 돼요. 이 임플란트의 이 효과도 사실은 일반 이빨이 50%밖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임플란트 하신 분들,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장애가 붙는데 아주 적게 준다는 거죠. 다만 이런 거 있어요. 말 못하는 장애. 혓바닥이 다 잘렸어? 말 못하는 장애 나오고. 개구장애. 입을 못 움직여. 이러고 있어요. 이게 턱이 상악하 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럴 때는 장애가 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빠뜨리고 왔네요. 흉터가 있어요. 이번에 흉터 사건을 최근에 또 수임한 게 있어요. 눈이 이렇게 쭉 찢어지고 이마에 이렇게 쭉 찢어졌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흉터가 어디세요? 지나가는 누가 봐도 다 알겠는데 흉터가 왜냐면 이게 흉터가 나가지고 흉터 때문에 눈썹이 안 자라요. 이만큼 비어 있어. 이게 쭉 이렇게 찢어졌어요. 사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쭉 찢어졌어요. 이건 좀 약해. 누가 봐도 다 알겠어. 저 흉터인지 사고로 인한 흉터인지. 근데 보험사한테 사진을 보냈어. 이게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아유 우리 선생님 이거 흉터 정확하고요. 제가 소송 가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한테 완벽하게 설명해서 여기에 대해 집중 변호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험사는 보여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흉터의 장애도 상당히 커요. 특히 얼굴에 흉터 있는 거 있잖아요. 5cm 이상 깊이 파지는 흉터는 영구장애가 나옵니다. 근데 보험사는 쇼부를 치죠. 한 1,5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끝내라. 근데 그놈 들고 들어가 봐요. 장애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재판부에서 뭐 허벅지에 이렇게 흉터 좀 나고 손바닥만한 흉터 나고 손 반만한 흉터 나고 맥불의 장애 표현 그거 하면 흉터에 대한 장애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네요. 이게 맥불의 장애 표현은 흉터의 장애 없어요. 국가배상법에 흉터의 장애가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공부해야 돼요. 흉터는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보험도 흉터가 따로 장애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판부는 뭐 손바닥만한 흉터가 엉덩이에 있거나 뭐 발밑에 노출면이라고 하거든요. 노출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넌닝구 입으면 팔꿈치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쪽 안에 가리는 것은 장애 안 들어가요. 그 정도는 하반신 전체가 다 장애 이렇게 흉터가 있을 때 이러면 이제 장애율 38%, 36%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건 있었죠? 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당했냐면
트럭에 깔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열상을 입어요. 차에 열상이 있는 다음에 잘 못 믿는데 우리는 교통사고 큰 버스에 큰 트럭에 치면 열상을 입어서 싸그러 뭉둥거려져 버려요. 다 타버려요. 사람이 열을 입어서 타버려요. 갈려가지고. 그럼 막 죽을죽을죽을해. 아무리 이걸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와 반쪽 다리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장애 한 36% 나와요. 그거 소송 가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기대하는 이상 크게 이렇게 배상을 받아줬는데 사실 그리 받아들여도 뭐냐면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여자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연세가 좀 많으셨어. 한 50 넘었어서 신랑이 그래도 이쁘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부인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요. 맞아. 경상도 사람이었어. 대놓고 좋대. 사랑스럽대. 그러니까 여자가 엄청 좋아해요. 다쳐도. 어쨌든 그런 흉터의 사고도 있다. 흉터도 장애가 된다. 흉터는 또 향후 치료비라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거짓말 같아요. 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폐소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통을 가는데 그 시장통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툭 쳤어요. 근데 우리는 딱 봤을 때 영상에서 백미러가 불빛이 탁 뒤집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보여요. 그리고 나서 CRPS가 왔어요. 근데 소송에서 CRPS 있다는 것은 신체감정에서 나왔는데 판사가 입증 못한다고 해서 졌어요. 자, 그 정도의 가벼운 상처, 부딪힘으로 CRPS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의 의학 자료에서는 수십 많은 의학 자료를 뒤져봤을 거 아닙니까? 염자에도 CRPS, 통증장애 온다. 통증장애 어느 정도 심하냐면 암 3기에 손톱을 뽑을 만큼 우리가 암이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통증약이. 그래서 벽을 긁어댔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도 이전에 제가 요만한 꼬맹이 시절에 벽을 긁는 걸 봤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벽에. 왜? 약이 없으니까 그때. 그 정도의 통증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다가 척추 자극기라는 걸 써요. 척추의 신경망을 다 망가뜨리는 거 찔렀어요. 아픈 통증이 위로 못 올라가게. 통증 시그널이 못 올라가게. 그 다음에 마약약을 안에다 집어넣어요. 체내 그 약물 주입기가 있어요. 그 약물 주입기가 시간 되면 찍찍찍 뭐가 나와요?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굴러다녀요. 발하고 손이 아파서 뛰지를 못해요. 그게 CRPS라고 하는 거예요. 통증장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건을 수십 많이 소송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전화가 와요. 근데 저희들이 많이 이긴 사건도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염자 긴장으로 그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담은 골절이라도 있고 인대 파열이라도 있고 사고 당시에 그 정도의 사고는 있어야 우리가 소송에서 싸워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염자 긴장만 가지고는 요즘은 통증에 대해 장애에 대해서 의사들도 마취 통증의학과가 그 전담 부서거든요. 까거든요. 그런데 마취 통증 의사조차도 전신장애를 집어넣고는 장애율을 갖다 2%, 3%, 4%, 5%밖에 안 줘요. 초창기 때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할 때는 장애율 20%, 30% 줬어요. 근데 요즘은 3%, 5%밖에 안 줘요. 그러니 이겨도 별로 받을 게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팔이 부러졌단 말이죠. 근데 CRPS 손바닥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 팔 부러진 거 가지고 통상 장애율 몇 프로 나오냐면 14%에 한시 3년 소송 가면 많아야 5년이에요. 그런데 CRPS가 있어서 벌겋게 부르등딩하게 있으면 팔 움직이면 못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취 통증의학과도 CRPS 통증으로 장애율 5% 나오고 여기 14% 또는 23%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영구장애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향후 치료비까지 하면 3억 이상 나오는 거예요. 5억도 나올 수 있고 4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긴 사건들도 꽤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CRPS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 소송해야지 하는 순간 다 패소해요. 왜? 가면 5, 6가지 평가를 하는데 2개밖에 안 나와요.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패소해요. CRPS로 인정이 안 돼요. CRPS의 이 평가 기준은 원인을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복합 부위 뭐다? 정후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나온 발현된 정상만으로 너가 CRPS구나 평가를 하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장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CRPS에 대해 설명했고, 자, 컷!